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양형 기준으로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공범이죠. 김진성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이었습니다. 역시 그 다음 결정적인 법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앞에. 지금 현재 재판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고일을 정하고 재판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숨소리만 들어도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멸콩 라이브를 비롯해서 시청자들이 2년이 넘게 기다려왔던 네. 일입니다. 네. 이제 하나씩 결실이 맺어지는 결실이 것이에요. 맺어집니다. 예. 선거법에서 2년 징역형이고 오늘 네. 3년 징역형이었어요. 네네. 오늘 재판 분위기 어땠습니까? 재판 분위기 이제 이재명이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만큼 지금 이제 구형 뒤에 구형을 확실하게 하니까 구형 뒤에 이제 본인들의 할 말이 없는 이제 그 변명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절주절.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은 또 이재명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게 이만큼 길어지고 있다. 예, 이만큼 뒤에 길어지는 거는 이재명이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지금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20분쯤에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지금 이재명의 최후 진술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역시 이 위증교사는 명료해요. 네. 녹취록입니다. 네. 녹취록을 가지고 이재명이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야단쳤어요. 또 검찰을 야단치더니 그 녹취록을 들어보라. 이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검찰의 친위 쿠데타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네. 재판부도 들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 검찰도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라고 하는데 요약본도 있고 완판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자, 끝까지. 자, 꼭 같은 녹취록을 예. 30분짜리를 들었는데 예. 이 지금 이재명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재명의 주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다. 이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 그다음에 이제 넋두리 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좀 더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심리 상태로 들어가면은 예. 제발 좀 속아줘. 그거 아닐까. 예. 속아줘. 예. 오늘 검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위증교사도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고 했어요. 제가 녹취록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과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위증교사 재판은 이 증인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증인이 49명이에요. 재판 시간 질질 끄는 것은 전부 증인들입니다. 증인신문입니다. 증인도 3명밖에 안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을 가지고요. 이 녹취록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만 저는 나가서 이야기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검찰이 예? 구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재명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지막으로 양형 이유, 예? 구형에 대해서 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 막론 중범죄로 취급된다. 위증죄는. 예? 위증교사는. 그래서 위증범죄를 동서고금 막론하고 중범죄로 동서고금 막론하고 처벌해왔다.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엄하게 취급, 국가사법 작용, 형해화할 수 있는 일관된 입장을 고지하고 있다. 그래서 위증은 법원의 위증법원 대한 대법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대법원은 국민 건전 상식 관련된 공정 투명한 양형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위증범죄도 주요 범죄 중 하나로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최근 5년간 위증 교사범 195명 전수조사 결과 실형 그러니까 195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9명 35.4%, 집행유예는 58.4%, 벌금형은 불과 12명으로 6.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 외에 실형이 94.8%였는데 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무지한 사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위증하거나 이런 거에 좀 무지해가지고 했던 사례 이런 사례에서 벌금형으로 다스렸지 그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벌금형이 없었다. 이거를 지금 양형으로 이해하게 삼을 수 지금 우리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해서 이 모두 그 양형 기준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법 적용에 참고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의 최고형이 2년이에요. 지금 위증교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을 최고형을 때린 겁니다. 양형 기준상에. 네. 법에는 5년씩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검찰이 최고형을 때릴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검찰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걸 소개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 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거법 위반처럼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김진성의 증언을 재판에 적극 활용하면서 누명 썼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증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정범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대 신분도 뭐냐면 지금 뭐 당 대표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그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해달라. 자기 혼자 또 자기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부하들까지 시켜가지고 김진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갖은 회의와 협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종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재명은 이제 3년 구형 이유가 자숙하지 않고 부정 행태를 반복하고 공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완벽 위증을 도모했다. 도지사 지위 남용으로 집요하게 회유하고 재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지금 3년 구형의 사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던 잠깐 최대 쟁점이 된 녹취록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의 위정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정교사 녹취록이 찾아냈을 때 검찰도 놀라고 이재명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 녹취록이 딱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재명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잘 아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죠. 않죠. 측근들을 시키거나 변호사를 시키죠.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례나 전화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3차례나 전화해가지고 회유의 협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지 않았던 사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사실처럼 그렇죠. 마치 사실처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말이죠. 들어서요. 최철호 PD PD 수첩의 최철호 PD도 최철호 PD도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철호 PD가 자기를 음해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음해를 어디서 최철호 PD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검찰 진술을 거짓말을 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철호 PD는 정작 법정에서도 혹은 검찰에서도 이재명에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책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 하다못해 방송국 PD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은 이 유죄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최철호 PD가 음해했다. 음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음해입니다. 음해를 한 적이 없는 사람, 자기한테 오히려 우호적으로 증언해주고 이야기해준 사람조차도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재판에 가서 본 적이 없을 거니까. 예. 이게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20년 넘게 이제 자신의 당시에 PD를 사칭한 부분을 거짓말로 덮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018년에 이재명과 이 김진성이 나눈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도 이게 녹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것이죠. 네.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김진성이 이걸 보관을 합니다.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다 놀랬던 것이고 김진성은 인정을 합니다. 네. 위증이 있다라는 부분을요. 네. 이게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법 역사에 한국 정치권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육성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반박하는 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재명의 말이 이런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이재명은 이것만 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라고 뒤에 이어지는 이재명의 말들입니다. 이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분위기가 이렇다. 소문이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 이재명의 교활한 부분입니다. 거짓말을 교사할 때 흔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는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검찰은 아니다. 이 30분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오늘 그 이재명이 법정에 나가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증이 인정된다. 그다음 이재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갖은 이 법꾸라지 행태입니다. 이 행태로 인해서 가중처벌 요인밖에는 없다. 경감 요소는 없다. 지금 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예. 김진성이 만들어낸 거고 다 창작한 거고 김진성 선거 캠프 소속이란 인물의 전화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다 만들어내고 예, 김진성이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육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까? 이제 아니요, 거의 지금 끝나가는- 계속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있는 중이죠. 예, 최후 진술이 끝나야 선고일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고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 11월 초 아니겠느냐. 선거법 위반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처럼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예. 이재명 변호사가 한 이야기고요. 아직 이재명 지금 6분 현재 이재명이 7시 6분 현재까지 최후 변론 중이라고 하네요. 예. 아직도 최후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답니다. 예,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대요. 7시 6분 현재. 이재명 변호사들이
원래 이 변호사들 말이 나불나불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말이 길어지는 예. 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하거든요. 예. 이거 저 이재명한테 지금 얼굴이 면이 안 서는 거죠, 변호사들이. 예. 이재명도 말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말이 길어질 겁니다. 뭐 오늘 별의별 뭐 이야기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법정에서. 예. 배도 고플 텐데. 예. 이재명이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끝이 나야 선고일이 정해지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선고일이 11월 15일 이전이냐 이후냐도 네.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에게 누가 네.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이 어느 판사 재판부가 될 것이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보다는 이 위정교사가 훨씬 간단합니다. 내용 네. 자체는요. 자, 간단합니다. 선거법 위반이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예. 이 위정교사 11개월을 끌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이걸 심판하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33부 대장동 위례 재판을 하고 있는 김동현 판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만약에 한 달 내로 잡으면은 김동현 판사님은 눈치 안 보거나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고 이 재판을 만약에 그 이후로 선거법에 넘기면 선거권 이후로 15일 이후로 만약에 선고하겠다고 하면은 선거법 좀 봐야 되겠다. 예. 아니 우리 한 분이 11월 15일로 같이 하라라는 건데 이 두 재판부가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사들도 물론 네. 판결을 내립니다만 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완전히 네. 뭐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11월 15일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그건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전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네. 변호사들이 무슨 변론을 이렇게 길게 하나요? 지금 2시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사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마지막은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여러분 판사님한테 선처를 바랍니다. 뭐 이런 그동안 할 거 다 했거든요. 예.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3년 때리고 검사가 워낙 세게 말하고 갔잖아요. 그다음 팩트만 딱 찍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이제 까먹어라 전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좀 전에 검사가 했던 말은 판사님 까먹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아주 웃긴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경우를 당했습니까? 예. 김만배가 저를 갖다가 이제 신문한다고 지가 직접 하는데 저는 갑자기 허경영이 온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부황부황 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저거 짜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답변은 다 해줬고요. 그 답변이 뭐냐면 이제 정진상이 마지막으로 자기 그 뇌물 안 받았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꼬리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정진상하고 김용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좀 도와줘 볼까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이따 나중에 이걸 법정에서 지가 떠드는 거라서 나중에 증언할 때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하면 전 위증으로 예. 고발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그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그 의형제 매징대가 2014년 6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증언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가 이거를 인식한 게 2015년 초예요. 그런데 2014년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타임머신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요즘에요? 예, 타임머신 요즘에 다 타임머신 한 대씩은 갖고 있잖아.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정진상 김용을 도와보겠다고 김만배가 떠들어냈는데, 예. 그건 아주 그냥 나중에 김만배가 증언할 때 다시 물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다시 위정교사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김만배가요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여러분 네.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김만배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2014년 6월에 정진상을 만난 이유는 유동규가
도시공사에 돌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유동규가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가게 힘을 써주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만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개판입니다. 있었던 개판. 이야기를 지금 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거짓말로 거짓말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잔치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예. 오늘 위정교사도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도 예. 아마 거짓말 잔치일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두 가지가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최고징역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쁜 죄질의 경우에 네.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네요. 이 법정 구속시켜야 하지 않느냐. 네. 라는 겁니다.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김동연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대한민국의 판사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김동연 부장판사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지금 뭐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재판이 안 나온 것도 몇 번이며 예. 김동연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다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구속을 시키는 것과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분위기와 검찰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그때는 이제 이 석방 요구안이 됩니다. 이건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검찰이 아니고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결정이 내려진 거를 만약에 이제 동의를 안 해주면 예, 범인 은닉 아닙니까? 범인 은닉. 예, 범인 은닉이죠. 국회가 범인 은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정 구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검찰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검찰이 합니다. 선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을 하는데 선처를 해주게 되면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정 구속이 사회로부터 아니 결정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인이 더 책임을 져야지. 그럼요. 더 책임을 져야지. 왜 정치인한테 그거를 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선처해 줘야 됩니까? 일반인은 차라리 선처해줘도 예. 정치 권력 뒤에서 방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더 잡아 넣어야 된다. 당연하죠. 더 강하게 엄벌해야죠. 책임이 그럼요.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정치 권력과 법꾸라지 행태가 같이 가져가요. 지금 맞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예. 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네.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댓글을 써주시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뭐 본부장님도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갔는데 유동규 본부장 덕이다. 고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는데 아니죠. 뭐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참 예.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셨고, 예. 정말 끝까지 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 덕인 거지. 그럼요. 예,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우 지겨워, 아우 이재명 지겨워 이럴 때 지겨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까지 지켜본 덕분에 이재명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번에 이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예. 두 개 다 유죄가 나오죠. 그러면 한 개도 아니라 두 개 다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무죄라는 이야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다는 이야기,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계륵이 됩니다. 언제? 지금 이제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완전히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잃으면은 그동안 이재명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이 저렇게 검찰을 겁박하는 이유거든요. 예.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이화영, 정진상 모두에 대해서 네. 나를 믿고 불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김용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 달라질 것이다. 아, 달라집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 죄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에 정해져 있는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내라라고 하는 것은 강형구정이다. 예. 이 꼭 지켜라. 예. 라고 했어요. 그다음 다른 모든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대법원장이 챙기고 보호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판사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역시 대법원장입니다. 네. 인사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인사 부분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사회에서는요, 예, 봉급보다는 진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누구도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인사에는 굉장히 많은 민감하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것이요. 11월에 지금 이 두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은 못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요. 예.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위정교사거든요. 정진상하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잖아요. 손 좀 줘보시죠. 이렇게 줘면은 쉐쉐쉐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거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방에 넣어주면은 아니 다른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러 나와서 하거나. 네, 쉐쉐쉐 할 겁니다. 쉐쉐. 쉐쉐. 노여가로 나와서 네. 되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네. 본부장님이 하도 재미있으셔서 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예. 자,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형이요. 그다음 위정교사는 금고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유예 나오면 이제 대선 출마 못하는 겁니다. 네. 배지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 선거법은 워낙 엄중한 거니까 100만 원입니다. 네. 배지 날아가고 434억 원 토해내야 하고 대선 못 나갑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이재명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이 2심이 진행이 되면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이 되면 거의 확실해지게 됩니다. 네. 이거 다 형사범들이거든요. 네. 형사범은 2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납니다. 예.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예. 저 지금 입시 부정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구속도 안 되고 저렇게 있는데요. 예. 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저건 사실 조국 부인의 부분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돼 있던 것이죠. 예. 이재명은 그걸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민주당이 뒤집어지면요. 이재명 정치적으로 내려앉게 되고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주변의 핵심 지금 인물들 측근들요. 불게 됩니다. 예. 안 불고 버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자신도 저는 그 대장동, 백현동 저 성남 FC 재판은 지금 뭐 고생하고 계신데 저거 10년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30년 간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좀 빨라질 수도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30년 갑니다. 이 위정교사가 저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데 전 국민들의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정성이 모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김진성 무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성이 그 녹취록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국민들이 그 증거가 나와도 그 개딸들 맨날 그러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어? 300번을 갖다가 맨날 자기는 그걸 받았다, 핍박받았다. 무슨 지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지가 핍박을 받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 탄압받았대요. 탄압받았다, 핍박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핍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벅 하나 갖다 쓰면서 그 다음에 무슨 공무원들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샌드위치도 맨날 3만 원짜리 샌드위치 먹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이 사람이
이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맨날 개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증거 내봐, 증거 내봐. 300번을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는데 300번을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요. 묶어서 쳐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이재명이가 뭐냐면요. 핸드폰 한번 뺏긴 적 없고 개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재명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고 집 압수수색. 집 압수수색 없었어. 저런 수사 예. 사실 특혜입니다. 특혜입니다. 핸드폰부터 뺏어가요. 뭐든지 압수하면은. 그러면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지.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예. 저는 핸드폰을 옛날 거를 버렸다고 증거, 인멸로 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예? 징역형 받았어요. 그렇죠. 참. 옛날 거. 근데 이재명은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고 집 압수수색 한번 당한 적이 없는데 맨날 압수수색이 맨날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딸들이 또 그거에 속아가지고 개딸들이 뇌용량이 작아요. 예. 머리는 커. 그 개딸 가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크고 뇌도 커요. 머리도 커요. 그럼 뇌도 커야 되는데 뇌는 탁구공만 한지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재명 말한 대로 다 믿어. 그래가지고 이재명 압수수색 어쩌고 뭐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재명 압수수색 집도 받은 적이 없고 핸드폰도 뺏긴 적이 없고 맨날 증거 내놔 그러는데 증거가 나봐도 증거가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증거를 내야 됩니까? 예. 목소리가 나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거 죽인 거 맞아.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 그래도 뭐냐면 그거 짜집기 한 겁니다. 이러고 하면은 개딸들 믿을 거라니까. 예? 그 짝입기 말이죠. 네. 짝입기는 이재명이 제가 보기에는 전수입니다. 판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내용이고요. 이재명이 오늘 법원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을 제가 개딸 이야기를 하셔서 개딸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의 육성이 나오는 30분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난 그 두 가지 거짓말 한 거, 선거법 위반한 거요. 네. 그 방송이 SBS 방송과 국정감사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의 선거법이 2002년에 만들어졌어요. 소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거짓말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동의나 거짓말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선거가 열리게 되면 토론회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발부둥을 쳐요. 예. 근데 이재명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은 얼굴에 표가 안 나요. 이재명.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신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데, 아이고, 내 거짓말은 너가 밝힐 수 있어? 예,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도지사 하면서 했다는 공무원들에게 했다는 예.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잔머리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렇게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 정치 권력 뒤에 방탄하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정말 준엄한 구형을 한 겁니다. 네. 그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네. 재판부가 네. 사실은 뭐 솔직히 검찰이 구형하면요. 검찰은 2심도 보고 대법원까지 보고 구형을 하거든요. 네. 이게 2심에 가서 조금 뭐 깎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더러 많습니다. 네. 특히 위증교사나 선거법 이런 경우에는요. 네. 재판받는 태도라든지 그럼요. 지금 재판받는 태도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사법 역사에 이런 죄가 피고인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저는 정말 섬뜩합니다. 저는 우리 그 대통령 있잖아. 윤 대통령님. 네. 윤 대통령님이,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냐면, 이재명 이겨준 것만 해도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재명이 저번에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싹 다 묻히고, 그리고 이재명 맨날 하고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퍼주기 할 거 생각하면은, 나라 진짜 완전히 절단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재명이요, 윤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이어가게 살려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인정하시죠, 그건? 제가 그 인정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도 생긴 외모가 좀 이래서 남의 외모를 가지고 저는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좀 가볍게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 눈빛 안 보는 것만 해도요.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그 눈빛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지난 때. 예. 원희룡이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조금 죽을 쓰긴 했습니다만 원희룡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하고 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뭐 끝난다. 뭐냐? 정권을 되찾아왔지 않느냐. 예. 교체했지 않느냐. 예. 이재명 이겼지 않느냐. 예. 그러면 막 5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사법 처리 제대로 되면 예. 다른 것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예. 이 맞느냐 이거든.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 살린 거라니까요. 예,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린 겁니다. 이재명 들어와가지고, 예, 자기 돈 아니면 막 쓴단 말이에요. 예, 나라 돈 뭐 빚이 2,000조가 되든 3,000조가 되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빚을 싹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짓 하고 할 수도 남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요번에 내려가서 영광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권 선거를 자기 돈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몰래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금권 선거를 나라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놓고 합니다. 예?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금권 선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지금 재보궐선거 말씀이십니다. 예. 전남에 두 군데 예. 있거든요. 이 조국과 이재명이 가서 서로 100만 원 주겠습니다. 150만 원 네. 주겠습니다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부산이나 강화도에 와서는 이 말을 안 해요. 예. 참 신기하죠. 예. 왜 부산에 가서도 돈 준다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왜 안 할까요? 이 역풍이 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예. 거죠. 자, 지금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이 이재명과 조국이 얼마나 호남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 소리 안 해요, 지금. 호남에 거기 가서만은 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돈 주겠다라고 하는. 예. 호남이 이뻐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죠. 이거 깔보는 겁니다, 지금 호남에 대해서. 아, 근데 그걸 몰라요. 개딸들은 그냥 돈 주면 좋아한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재명이 야, 돈 싫어하는, 그러니까 정지상이 그랬다니까. 돈 싫어하는 놈이 어딨노? 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지금 막 돈 나눠준다고 그러길래. 지 돈 주면 좋아하죠. 예, 그런데 돈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때 25만 원이 먹혀서 이재명이 그만큼 득표율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25만 원. 예. 예. 잠깐 PD님 지금 선고일하고 재판이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예. 아, 저 지금 바로바로 오고 예, 있습니다. 이재명 예. 최후 진술에 들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야,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 이재명 내일 아침까지 아직 가는 시작도 것 안 함. 아닙니까? 예. 아직 시작도 안 함. 제가 저기 저 특파원이 있어요. 예. 예, 특파원이 있어서 그 예, 연락이 바로바로 재판이에요. 옵니다. 예. 예. 자, 이제 월급을 안 주는데 특파원을 하더라고요. 예. 속이 시원하다. 예.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이제 이 구형이 이렇게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선고까지 예. 이 중형 구형이 이어져야 하고요. 예. 이재명이 이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요. 예. 상당히 이런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이 말이나 표정을 보면요. 예. 이거 최대 위기가 왔다라는 건 느끼고 있어요. 왔다. 아유. 그 사람은요. 어. 집에서 또 주식 볼걸요? 아, 지금도. 예. 그 대선 다음 날 주시겠잖아요. 예. 그 남은 운동으로 힐링할 때 주식으로 힐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왜 무서워했느냐? 떨어질 거를. 예? 2심 무서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돈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돈 안 물어. 뭐냐면 민주당 돈 무는 거야. 민주당 그 빌딩 팔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잖아요. 자기가 안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걱정 없다니까. 경기도도 그게 몇십억 될걸요. 만약에 그 선거법에 걸렸으면. 그때 선거법 걸렸을 때 그때 네. 43억인가를 43억. 토해내야 되는데 자기 돈은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걱정하더라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경기도지사 안 하면 그만인데 이게 돈을 물어야 되잖아. 이걸 걱정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좌파 교육감 그 지금 35억 네. 중에서 4억 갚고 지금 31억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좌파 교육감 말이죠. 예, 거식이 있어요. 예, 뭐 예. 옥현입니까? 요즘 생각이 예. 안 나는데. 참 이재명 답네요. 예. 그 이재명은 주식에서 돈은 좀 벌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 머릿속에 주식 지금 뭐 주식에서 아파트는 하나 샀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코인 네. 관심 많을 겁니다.
예. 좀 재미도 봤을걸요. 코인이 김남국이가 코인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예. 김남국도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아이 코인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 그 이재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강노현, 아이고 요즘은 제가 예.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도리지구 괜히 땡 고민할 뭐 거 이런 거. 없이. 예. 예. 도리지구 땡도 아버지가 도리지구 땡으로 집안 말아먹었다고. 아니 그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던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본인은 알겠죠. 아니 이재명이 자기 생일도 몰라요. 하도 거짓말 하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63년 이재명 말에 의하면 63년 10월 22일 혹은 23일이래. 엄마가 이야기한 게. 그래서 엄마가 음력 10월 22일인가 23일인데 헷갈린다. 자기 본인도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생일을 알려고 점쟁이한테 가갖고 물어보니까 23일이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10월 2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출생한 날짜도 헷갈리는 사람이야. 당군 이래 가장 희귀한 케이스예요. 예. 출생한 날짜도 예? 헷갈리는 사람이고 예. 뭐 아버지 직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요. 네. 이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를 찝어냈고요. 네. 이걸 빨리 그래도 나름 서둘른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중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는 소위 굉장히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파렴치범을 검찰 수사로 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권력형에 대해서. 예. 그 선거법 위반과 이 위정교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수사를 하다가요. 예. 이 부분으로 이재명에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예. 무장 해제를 시켜야 예. 다른 재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검찰의 수사가 적중했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은 시간을 이재명 때문에 좀 질질 끌었을 뿐이지 제대로 되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결실이 오늘 지난 20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10월 16일이 그 재보궐선거거든요. 예. 재보궐선거 전에는 뭐 절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무리 재판부가 시간적으로도요. 예. 또 이렇게 중형이 구형이 되면 네. 이 재판부도 사실은 최고형이 구형된 것 아닙니까? 이 합의부에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판결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11월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도 거의 뭐 실형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판사님 만났다 그러면 4년형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당연하죠. 그겁니다. 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형 사유가 없어요. 음. 예, 이게 있잖아요. 감형 이게 사유가 없다는 감형 사유가 말씀이잖아요.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예. 예, 권력형 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게다가 이거 판사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이 더 괘씸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검사보다도. 예? 사법부를 속인 일이에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예, 사법부를 지금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사나 판사들이 바본 줄 생각해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개판을 쳐도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은 굉장히 지금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 사법부의 입으로 이재명이 중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 가서요 이재명 같이 행동해 보세요. 중형 떨어집니다. 아 이건 뭐 실전 경험. 예, 100%입니다. 예. 이재명 자기가 이재명인 줄 알고 이재명처럼 뭐 할 이야기 다 하고 뭐 제가 막 검찰 끼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뭐 판사님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딱 그래갖고 그만하세요. 딱 그러고 있잖아요. 딱 그러는데 제가 좀 말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감히 대들지를 못합니다 판사님한테. 개전의 정이 전혀 개전의 정이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예.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요. 예. 이 재판부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딸 개아버지가 개전의 정이 없어요. 왜 예. 그래? 예, 그게 개씨인가? 뭐 이렇게 개자르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하고 관련되면은 예. 개딸에다가 개아버지에다가 개족보에다가 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개로 시작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거 욕같은 욕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정말 이거 사람들이 너무 개 같아가지고 이걸 빨리 이 개스러운 거를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된다. 예,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재명 말버릇이 어때요? 이재명이요? 그냥 말할 때 그냥, 그랬어?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욕도 잘하고. 욕이요? 제 앞에서 한 거 못 봤어요. 제 주먹이 좀 무서운지. 그 성남시장 할 때 주민들하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상당하던데. 했어! 이것들 가만한다! 막 뭐지, 이거. 다! 그러면서 완전 이런 거 있죠. 요즘 험하게 예. 커서 그렇다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11월 25일 오후 2시. 예. 선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11월 25일이네요. 뒤로 미루네요. 결국.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 괜찮습니다. 25일. 예, 선거법 위반이 먼저 선고를 하고 사실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가장 심각한 것이 11월 25일 오후 2시. 예. 역시 판사님이 한번 앞에서 재판부 먼저 해라. 혹시 최후 진술 내용은 요약한 게 들어옵니까? 요약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옵니까? 뭐 그거 요약한 거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후 진술은 짧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예. 지금 뭐 재판 끝났습니다. 굳이 이쯤 되면요. 이재명이 뭐 주식 투자는 하겠지만 예. 이재명도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네. 자기 계산대로 안 되어가고 있다라는 예. 건 느껴요. 예. 이 두 가지 재판이 예. 이 검찰에 의해서 의표가 찔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네. 그 이재명이 생각보다 짧게 지금 뭐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보다 짧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말하자면 최후 진술한 거거든요. 최후 진술한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당 떨어져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길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너무 길게 배가 고파. 당이 좀 있긴 해요. 예, 뭐 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식 할 때 그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 당뇨 환자가 무슨 단식이냐. 그러면 죽는다. 그때 뭐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 의사협회 예. 있잖아요. 그 회장이 단식하다 6일 만에 앰뷸런스 실려갔잖아요. 6일 만에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이재명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26일을 했어요. 20 며칠을 했어요. 링겔 그거는 드러났나요? 하얀 액이 하얀 액. 예, 그거를 또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병문안 가갖고 예, 그 사진 찍을 때 그거를 싹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액이 보인 거야. 원래 그 커튼에 가려놨어요. 그랬죠. 예. 아니 링거를 가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 병실에. 의사들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저게 뭐 성분이 뭐다라는 걸 또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얀 액 있잖아요. 하얀 액을 처맞고 있는 거를 갖다 문재인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그걸 싹 그거를 갖다 열어보니까 링거가 거기 있어. 커튼 뒤에 있어. 아니 링거를 커튼 뒤에 숨겨놓고 있는 저기 병실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이재명의 링거조차도 커튼 뒤에 숨겨야 되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참 위정교사는 아주 간단한데 11월 25일로 이렇게 좀 길게 잡은 네. 그 김동연 부장 판사의 이 고민도 읽힙니다. 네. 참 뭐 선거법 먼저 해보라 이 소리죠. 네. 사실은요 선거법 위반에 두 가지 거짓말인데 네. 예상 밖의 중형이 구형은 됐지만요. 네. 이거 50일까지 갈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정치권의 반향, 네. 국민들의 여론 네.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재판부가 상당한 중형을 생각하고 이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읽었어요. 네. 왜냐하면요, 이거 사실은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요, 무죄로 뒤집는 데도 굉장히 판결문을 쓰는데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무죄로 못 뒤집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가. 이 무죄로 뒤집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이
10월 달에 지금 선거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보고 이 계산을 한 건데 네. 오늘 11월 25일은 요 11월 15일 기준으로 11월 25일로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왜냐하면 위정교사는 오래 갈 게 없거든요. 없어요. 2심에 가더라도요. 지금 위정교사는 1심에서 네. 네. 예. 위정교사는 1심에서 이 제가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이 시간에서요. 3명이었어요. 선거법 위반은 49명이었는데 이 2심에 가면 1심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이 증인 부분도 훨씬 짧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은 1년 내에 끝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빨라질 것이고 위정교사는 간단해서 빨라질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거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년 징역형에 이어서 위정교사도 3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법치를 바라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 이렇게 선고일이 정해졌고 오늘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 재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께서 보시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가 네. 좀 정말 이렇게 엄중하게 되어야 네.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어떤 보람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말대로 사필 규정입니다. 그 심은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정경에도. 그게 심은대로 거둬야죠. 이게 순리를 어긋나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게 한꺼번에 묶이는 바람에 지금 이 재판은 진짜 30년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꾸라지, 정말 꾸라지 법꾸라지가 더 이상의 이게 흙탕물을 안 만들게, 대한민국에 흙탕물을 안 만들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 구형이 있었고요. 10월 8일입니다. 다음 달 8일 이재명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재판 2차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신진우 부장판사 뭐 거의 국민 판사급의 지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수원지검이 저는 조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보이는데요. 그 법인카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쪽팔리는 이 혐의일 거예요. 법인카드 부분이요. 이 법인카드 부분을 이재명 이 부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바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서민질이 그 부분은 답변을 받고 기소를 하든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하죠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인카드 부분은 국고 손실죄 물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지금 그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배소연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녀들 같이 하인 같이 부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노비를 뒀다. 노비처럼 부렸다. 자기 심지어는 속옷도 빨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공간에서 잘 때는 아침까지 해가지고 다 배달해서 바쳐야 되고, 쉬는 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출근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재명이 법에 어긋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배소연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손실죄 3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 쟤들은 5년 이하지만 국고손실죄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손실죄는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이 명확한 국고손실죄를 더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이거 배임으로 자꾸 가져가고 이 표현을 유용이라고 자꾸 쓰는 거 참 못마땅해요. 국고손실입니다. 이 내용 본부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법인카드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이재명 처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재판부 판사들도 달나라에서 재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여론도 보고 다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국민들의 여론이 응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잘 아시죠? 환신골드. 네. 환신골드.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이 환신골드와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요번에 추석에, 명절에 제대로 선물을 못 하신 분들은 이 환신골드, 환신골드 부모님 2+1 이벤트 행사 기간에 사드리면은, 네, 건강에 아주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늦둥이 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아주 기분 좋은 날, 이런 날 환신 골드와 함께 하시면 얼굴이 뽀해져. 아까 쎄쎄쎄도 하고 환신골드 소개하는 영상 준비되셨나요? 환신골드 소개하는 영상 듣고 저희들 다시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예고부터 드리고요. 내일 이제 밀콩 라이브 저녁 7시입니다. 이종근 실장님과 저녁 7시 맞죠? 강찬호 언론인입니다. 두 분 다 뭐 정말 시원시원하게 밀콩에 걸맞게 멸치와 콩나물에 걸맞게 시원시원하게 논평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무엇보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기분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그 댓글에 이 속 시원해 하시는 분들의 그 기분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접죠.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 이재명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항상 그 이재명은, 정말 그 불씨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살펴서 어떤 꼼수도 다 미리 막아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틈을 보면 안 된다. 절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파고들고 꼼수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꼼수들을 쓰고 있고 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꼼수로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사일에 이런 인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만배, 이재명 이 닮은 꼴 두 사람 반드시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